안녕하세요. 이경규 선생님입니다. 어느새 2학기 기말고사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고1이 끝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고2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비 고2 학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첫날에 따로 OT를 할 시간은 없습니다. 정말 진도가 정말 빡빡하게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영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고2인데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올해 한양대학교 논술문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를 갑자기 써놓았습니다. 자, 이유가 있어서거든요. 이 시험지를 풀어보고 싶은 학생은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제가 복귀 문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문항 1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냐? 그 중에 소문항 1번이 순열과 조합 확통이었고요. 2번이 통계 확통이었고 3번이 미적분이었고 대문항 2번이 기하였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 미적분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논술로 대학을 가려면 확통하고 기하를 잘해야 되네요. 그렇죠? 올해 연세대학교 논술 문제입니다. 1번 순열과 조합 확통, 2번 미적분, 3번 통계 확통, 4번 기하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2학년쯤 되면 그놈의 자기 정식 파이터라고 확통을 개무시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시로 대학을 잘 갈 수 있을 것 같나요? 원래 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먼 미래가 있으면 추상적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돼요. 여러분 논술 볼 가능성이 훨씬 더 높거든요. 안 볼 가능성보다. 자, 내신으로 대학 갈 수 있으면 그것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100배 만배 정말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그렇죠?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되고, 내가 확률과 통계를 일단은 사실 제발 2학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한다라고 할지라도 겨울에 좀 들어주세요. 열심히 좀 들어주세요. 참고로 제가 하나만 이야기를 드리자면 현재 논술 문제 확통 기하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확통은 내신 최고난이도 문제 느낌과 비슷하고요. 기하는 과거의 킬러급 문항 정도의 수준으로만 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 교육과정, 과거 교육과정의 이과생들은 미적, 기하, 확통을 다 했었는데요. 그 학생들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못 풀죠. 연세대학교 논술이고 나름 한양대학교 논술인데도. 그렇죠? 그러니까 2학년 때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 제발 좀 확통 좀 제발 집중해서 학습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수투가 물론 제일 메인이긴 하지만 제발 확통 좀 개무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확통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크리티컬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 이들이 나중에 논술을 보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그쵸? 자, 이 부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최상위권도 카이스트 면접 볼 수도 있잖아요. 포항공대 면접도 볼 수 있잖아요. 아니 서울대 수리 논술 면접도 볼 수 있잖아요. 사람 이름 모르는 거거든. 자, 항상 겸손한 태도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고1과 고2의 가장 큰 차이점부터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거거든요. 자, 내신이 이제 수능시험범위에요. 매년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 모의고사, 평가원, 교육청, 심지어 사관학교 경찰대 거까지가 학교 내신에 포함돼요. 굉장히 내신이 트렌디하고요. 사실 과거 기출문항을 풀어보는 게, 과거 내신 기출문항을 풀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고1 때만큼 그렇게 임팩트 있게 도움이 되는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가장 최근 모의고사, 평가원, 수능 문항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 목표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자, 현재 수강생들은 아마 교평사경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겨울방학 때 미리 다 학습을 한다라는 것을 목표로 삼아 주셔야 됩니다. 자,
3학년 되면 더 심해지고, 자, 이제 1학년 때보단 여러분들이 더 체급이 높다라고 쌤은 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교평사경과 EBS까지 다 마무리를 지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쌤 학기 중에 뭐 하나요? 변형 문제 같이 풀어볼 겁니다. 왜냐면 그 변형 문제를 푸는 것만으로도 양이 어마어마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내신이 현재 수능시험범이고 EBS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 해 수능특강, 수능완성뿐만 아니라 2, 3년 전 수능특강, 수능완성, 엔제까지 다 출제가 되거든요. 공부해야 될 양이 고1 때랑은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절대 놓으시면 안 되고 미친 듯이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다만 시중문제집의 중요도는 조금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이 1번과 2번이 가장 큰 핵심이다. 인정되시죠? 네. 그래서 겨울방학 때 저희가 사실상 교평사경과 엘러버레이트 솔루션 알고 있죠? EBS 분석지를 사실상 끝마친다. 그래서 딥책 안에 그게 단순한 딥이 아니라 교평사경에 있는 내용들, EBS에 있는 문항들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딥책이 좀 다소 두꺼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실라버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라버스가 진행이 될 거고, 아무래도 수원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지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확실히 수원이 굉장히 빡빡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중간에 좀 숨 쉴 틈 줄 수 있도록 확통을 살짝 넣어 놓고 다시 쭉 진행했다가, 그쵸? 맨 막판에 이때쯤 애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거 복습할 시간 주면서 15, 17, 22일 날 확통 같이 학습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책을 보시면 알 거예요. 정말 책이 자세하고 저희의 목표는 어떻게 되느냐? 간단합니다. 수능 실전 개념을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설명해 줄 거예요. 네. 제가 현재 고2 학생들, 이제 아직은 이제 고2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고2가 되었을 때, 더 나아가서 고1을 졸업해서 고3으로 갔을 때 저의 목표는 간단해요. 공통 과목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어 있다. 고3이 되었을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감각 유지를 하게끔 한다. 고3 겨울방학 때 바로 수원, 수투에 대한 문제풀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실력을 키워놓는다.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겨울방학 때 실전 개념도 하겠지만 교평사경과 EBS 2, 3년치를 마무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해보셔야 돼요. 사실 마무리는 되지 않을 거예요. 학기 중에 한 번 더 반복해서 학습을 해야 되긴 할 거지만 그럼에도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해보자. 그래서 학기 중에 다시 반복함으로써 2회 독을 통해서 완성을 하면 정말 베스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학기 중에는 어떻게 한다? 변형 문제를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볼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수투를 이제 저랑 같이 들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 수투 수업을 제가 작년에 했을 때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수업이 좀 많이 어렵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 교과서에 있는 주제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똑같아요. 근데 다만 수원에 비해서는 다소 개념을 강조하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개념부터 실전 개념까지 꼼꼼하게 정리를 할 거고, 자, 여기서 논술 레벨의 개념까지 정리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심화적으로 다루어 줌으로써 개념을 확실하게 잡겠다라는 마음가짐이에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저희가 실전 개념까지 다루다 보니까 그러면 이 실전 개념이 정말 의미가 있어, 쓰임새가 있어 라는 걸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득을 하려면 결국 고난이도 문제를 조금 풀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실전 개념 같은 것들을 알아두면 좋구나 라는 걸 제가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설득하는 과정을 내가 걸치려면 아무래도 평가원 문항도 조금 풀어봐야 되고 수능 문항도 조금 풀어봐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인정하면서 학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이야기가 되어 있지만 과제의 난이도는 높지 않지만 교재의 난이도는 좀 많이 높을 수도 있다라는 거. 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수투와 수원을 동시에 한다라고 하면 겨울방학 때의 저희의 목표는 2학년 때 진행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마무리를 짓는다. 이걸 이제 목표로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겨울방학 시간표고요. 지금 제가 좀 느꼈던 게 작년에 제 스스로 피드백을 했던 게 학생들이 수를 조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가 좀 수업을 준비해야 되고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시간이 사실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클리닉 시간을 조금 더 추가를 했는데 이때는 조교가 같이 진행이 될 거라는 거. 조교 단독으로 진행이 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 화요일과 목요일 10시부터 1시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웬만하면 필수로 진행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개념 강의다 보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 정말 답답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건 오히려 한번 조교들이 옆에 있음으로써 학생들과 비슷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조교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지금 조교들을 뽑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교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면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도 이때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저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저도 수업 준비를 해야 되고 자료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만큼은 단독으로 조교 진행으로 진행된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추가된 클리닉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시에서 5시에 2시에서 5시에 화요일 목요일에 진행되는데 이 앞 시간에 클리닉이 따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트를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리닉은 그 이전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요. 네. 자, 제가 짧고 굵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항상 간단해요. 어떠한 방향으로든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체급을 높여주겠다. 자, 겨울방학 때 제가 강조했던 게 뭐였죠? 자, 너희들이 이쪽 길도 갈 수 있어. 제발 확통 좀 무시하지 마. 이게 저의 결론이었어요. 그쵸? 여러분 2학년 때 됐을 때 내신이 조금 안 나와. 그러면 막 확통 막 그냥 공부 안 해버리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강조를 드렸던 거고. 자, 지금 제가 내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내신의 핵심이 뭐라고? 2학년 내신의 핵심이 트렌드입니다. 그 해, 작년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같이 잡아가려면 겨울에 교평사경과 엘라보레이트 솔루션, EBS 분석, 저희가 1학년 때 했던 것들이 있죠? 그걸 겨울에 마무리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쌤이 더 앞서 나가서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여러분들을 강제로 끌고 가볼게요. 아시겠죠? 정말 제가 열심히 달려갈 테니까 거의 폭주기관처럼 달려갈게요.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따라오려고 노력해 주세요.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과 낼 수 있을 거고요. 자, 사실 2학년 때부터가 진짜 학원 선생님의 컨텐츠와 실력이 검증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설령 조금 떨어진 친구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자, 2학년 때부터 저의 진가가 발휘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함께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정말 압도적인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경규였습니다.